방송도 감독단의 경우가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내가 토요일날 경마에서 인트로 말하는 걸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머리를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냥 똑같이 하려고.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2017년 5월 7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월의 첨이다 3세 미승리마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별경마 출발합니다. 베르버마 엑셀런트 키는 데뷔전에서 나름대로는 성적을 보였지만 비었다는 전력으로 걸음이 썩 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하지만 게이트쯤에 1번 게이트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선수 만났기 때문에 그거마 내가 그등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만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을 출마길 발주연수까지 맞춰 나왔는데 출마길 이번 경기에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9번부터 1번 안쪽 몰든 말들을 제치고 동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 1번, 3번. 출발만 해. 도착은 언제 할지 몰라. 우리 인생이 그렇죠. 출발은 비슷하게 하는데 가는 거는 뭐 우선순위가 없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경마도 그래요. 출발선상에 출발을 대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왔죠. 근데 결선을 통과하는 거는 엉뚱한 마피들이 많이 통과하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경마에 미쳐 있는지도 몰라요. 잡아내야죠. 너무 성적이 쓰레기라서 할 말이 없다. 일요일날 경마가. 우린 또 못한 거 못했다고 얘기해. 그냥 뭐. 근데 내용은 정말 좋았어. 방송 내용 보고 내가 방송을 보면서 내가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까. 방송 내용은 정말 좋았었죠. 그대로만 했었어도 내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성적이 안 나왔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방송은 정말 괜찮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빨대만 꽂지 마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문자 신청해 주시고 또 제 방송 보시고 한글 하신 분이 계시면 또 이번 주에 또 댓글 올라오신 분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결초봉을 하겠다고. 보겠어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문자 신청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음성정보 하나 더 들어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해야죠. 취재 들어가서 듣고 오는 내용과, 당일날 제가 듣는 내용들이 많이 틀려요, 사실. 그게 아마 정보라고 이제 다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딜레마가 좀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몸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정신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또 이렇게 긁네. 이렇게 긁으면 될 것 같다가. 옛날에부터 또 나오네. 제가 예전에 머리를 이렇게 긁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욕을 먹었었는데,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긁으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긁어요. 또라이 같아. 자,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4, 7, 11. 좀 써라. 이렇게 머리도 나쁘면서 저렇게 기억을 하려고 그래. 4, 7, 11. 4개의 승부처고요. 자, 7경주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운영하는 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펄펄 날아다니는데 서울 더바가 승부처는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중할 수 있고 배당이 몇 배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버가 메인 승부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에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와 5경주 역시나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 따로 이제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방송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경마 2경주, 5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볼까요?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일요일 경마도
신인 기수, 이동환 기수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환 기수 얘기는 뭐 토요일날 많이 했으니까 토요일 방송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환 기수가 빡빡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짧죠. 이철경 기수가 체중을 줄이려고 해서 머리를 잘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철경 기수도 또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빡빡머리가 잘 어울리는 기수는 이동환 기수입니다. 철경이가 이 방송 보면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철경이는 빡빡머리가 그렇게 안 어울려요. 언제 한번 좀 뭐 다른 기수가 이 머리에 신경을 쓰는 기수들이 몇 명 있어요. 빡빡을 한번 밀고 나갔을 때 한번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어쨌든 간에 빡빡머리가 잘 어울리는 이동환 기수. 이게 새알 같습니다. 새알. 귀엽게 생겼죠. 자, 일단 이동환 기수가 기생하는 마필 중에서 두 마리 마필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육경주의 주자는 1번마 잠룡입니다.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경주의 주자는 1번마 잠룡. 예,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1번마 잠룡. 또 출전 주수도 7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휴양을 갔다 와서 2월 4일 경주였었죠. 만났던 그 이동환 기수가 쏙 말이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했는데 깜짝 3착을 차지하면서 제가 좀 포차가 났었는데 저 역시 좀 깜짝 놀랐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인기권이었었죠. 문세영 기수 기승에서 57kg의 중량으로 인기말을 팔리고 졸전. 4월 8일 경주에서는 이동환 기수를 만났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말이 좀 부담 중량을 타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감량이니까 감량에 대해서 사니까 좀 더 나을 것 같다 했는데 성적을 내지를 못했어요. 이 마필은 사실 데뷔할 때 당시부터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죠. 매번 괜찮다 했지만 정작 성적을 내기 시작한 건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경마 팬들을 좀 우롱했던 마필 중에 하나고요. 아마 그렇게 타서 아마 3등급, 2등급 가면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경주의 조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잠룡이라는 마필이 7마리밖에 출전하지 않는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3번마 9마리와 2번마 보라존. 뭐 보라존은 최근 경주에 걸음이 좀 나아진 마필이고 3번마 5마리는 선행을 가도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을까가 관건으로 보여져서 선두권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잠룡이라는 마필 최적의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레이스 전개가 좀 꼬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7마리밖에 안 되는데 뭐 안 될 것도 없지. 뭐 잠룡이. 예, 잠룡 이번 경주는 한번 관심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개떼의 모습도 괜찮대요. 예, 컨디션 상당히 좋고 끄는 맛도 있다고 하니까 뭐 잠룡은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동환 기수가 기생하는 마필 중에서는 7경주에 출전하는 4번마 볼트샤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스포츠로 공략하는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약간의 이변권으로 저는 봅니다. 이 마필이 들어온다면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필은 국산 3등급에 소속이 되어 있던 마필인데 성적이 원치 안 나오니까 결국은 강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산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 첫 번째 경주예요. 볼트샤인이라는 마필이 국산 3등급 경주에서도 의외로 강단을 보였던 마필이죠. 선입권에 전개도 됐었고 끝걸음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뭐 경주력의 차이였고 상대마들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못 뛰었다고 보고요. 하위권으로 내려왔는데 편성도 조금은 만만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마필이 선전을 못할 것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동환 기수는 그냥 재밌다, 마필이. 이번 경주는 강급이 돼서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썩 자신감 있는 멘트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재밌다라는 것은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뭐. 그만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아무나 못하겠어. 뭐 될까 안 될까 뭐 확실한 것도 없고 마필이 좋다 안 좋다도 아니야. 그냥 재밌다니까. 과연 이 마필이 어떻게 뛰어주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봐주십시오. 문제는 이 3번 볼트샤인이라는 마필이 자기 등급, 구산 3등급에 뛸 때만 하더라도 결코 걸음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강급이 된 만큼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볼트샤인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초특급 더버가면 승부처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경주에 어떠한 뉘앙스를 말하는지 잘 집어보십시오.
자, 4번 볼트샤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수가 기승하는 두 번째, 두 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렸어요. 5경주에 기승하는 1번마 잠룡이라는 마필과 7경주에 기승하는 4번 볼트샤인. 1번마 잠룡은 인기권이기도 하고, 마필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잠룡을 한번 배팅권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만 나와서 코너 정리하겠고요. 본 예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 경주로 1000m, 국내 6등급 경주로 펼쳐지고요. 10마리 앞필이 나왔죠. 특징이 있죠.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들만 모아놓고, 아무래도 이제 순말들하고 거세말들보다는 암말들이, 왜 부담량도 감량의 이점을 주잖아요. 여자가 조금 더 약한 거죠. 경주마로 치면. 그래서 암말 경주 편성을 굳이 골라갖고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승부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눈에 띄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일단 1번은 아니고요. 이 하이스타도 지난번에 깜짝 3착을 차지했는데 편성이 원체 약했었죠. 엑설런트라든가 에클레어 휴머. 그러니까 마필이 좀 사랑하지 못한 마필들의 틈 속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되고 있고요. 걸음 자체는 그냥 전쟁력이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3번과 참조화가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이제 편성의 약자팀이기도 했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의 경주였었고 또 당일날 체중이 마이너스 53kg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체중이 한 480kg대의 체중이었었는데 53kg가 빠지면 430kg대의 체중으로. 그래서 재결실에서 얘기를 했죠. 너무 체중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어떻게 뭐 조교사가 군살 빠지고 뭐 이제 된 거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전혀 관심에 두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직선주로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이고, 물론 이제 편성의 이점이 있었죠. 편성 상당히 약한 편성에서 파워코리아, 마성진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등중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은 돼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나본 박병일 조교사나 뭐 김종준 기수나 뭐 마필에 거는 기대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가 우연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 경주가 또 암말 경주 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귀를 해봐도 그렇고 체중이 좀 풀었나 그랬더니 좀 약간 풀었나 봐요, 체중이. 그래서 지금의 체중이 가장 좋은 체중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는 배팅권에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문제는 3번 노블퀸입니다. 이 마필이 인기권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마필을 일단 5두 예상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3월 31일 경주를 한번 봅시다. 주행 불합격 처분을 당하죠. 주행 불량기를 보였다고 해서 불합격이었는데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안 좋죠. 고기가 좀 들려서 나왔었고 억지로 붙여나가긴 하는데 직선에서는 바깥쪽으로 막 기대기도 하고 주행이 똑바로 뛰지는 못해요. 얘가 지그재그로 뛰면서 주행 불합격을 당했는데 3월 31일 경주 이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조교를 했나 보죠. 4월 7일 경주에서는 선두권을 나서면서 직선에서 걸음도 오히려 탄력이 나오는데 채찍을 동반하고 걸음이 나왔어요. 애매하죠.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이날 경주의 주행검사에 뛰었던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계속 좋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조교를 좀 제대로 하고 발주가 좀 나아진 노블킨이 아마도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적절한 주행검사의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좀 원래 뛰었던 걸음보다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으로 들어오는 마필들은 저는 한 번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따라가서 주행 불량기를 보였던 마필이다 보니까 지난번 경주 때는 주행검사라는 특징이 있었고 또 선두권을 나올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도 선행을 나설 수 있고 데뷔전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더 플러스 점수를 주겠지만 이 경주 편성에서 이 3화 노블키는요 선행은 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이 더 빠르죠 훨씬. 그래서 과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도 이런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느냐. 저는 3화 노블킨이 상당한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뛰는 걸 한번 지켜보십시오. 맞고는 제가 일단 뛰는 거 한번 지켜보시고, 아니 뭐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시각에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참아 노블킥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뭐 클레이 장군도 별거 없죠. 뭐 지난번에 조아머니, 뭐 두루가, 뭐 소아라처럼 이런 마필들 틈 속에서 정말 쥐어짜고도 그러면 안 나온 마필인데 이것도 역시나 인기만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페로비치가 탔다고 하더라도
마필의 걸음 자체가 계속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너무 과진하지 마시고. 7번 퍼스티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이건 아예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선행을 가지도 못하죠. 또 선행을 가서도 쥐어짜면서 버틴 걸음이라는 점에서 팔려주면 고맙고 안 팔려도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안 되고 8번 컴플리트 하이가 뭐 안마경주 편성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뭐 순발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뭉치는 전기에서 한 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느낌이고요. 뭐 티타니아 이마필이 이번 경기 배팅 거는 충막감으로는 좀 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3번만 참조화도 나름 괜찮다고 보지만 이 고마 티타니아가 데뷔전에서 보여준 순발력 자체가 좀 사이즈상으로 좀 틀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물론 많은 여력은 없었지만 1000m의 경주거리에서 그 정도의 순발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문제없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마필은 당일날 현장에서 출발대 진입 과정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이 너무 흥분해 있었죠. 넣었다 뺐다를 막 반복을 하면서 이미 힘을 많이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태우의 날개가 외곽에서 감아서 선행을 나서버리니까 태우 날개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경주를 완전히 그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 왔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 이렇게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이 없다고 한다면 고마 티타니아는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됩니다. 1000m의 경주 거리고 또 결정력이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고마 티타니아가 뭐 출전 주기가 약간 길어졌다고 하지만 더 보여줄 걸음이 있어요. 9번을 놓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마 속보공주는 조교보 형님이랑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각질 변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선유권을 가다하면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끝번 시청입니다. 모처럼만에 데뷔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끝번 시청인데 끝번 시청을 한 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또 끝번 시청 안 하는 마필이 끝번 시청하면 또 외곽으로 삐져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검증을 해보고 싶고요.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온다면 이 속보 옹주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고마 티타니아를 배팅 거는 충막감으로 놓고, 오마 클레이 장군이 엄청나게 팔아줄 것 같아서 오히려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9번 놓고 3번마 참 좋아. 9번 놓고 3번 다통마건입니다. 9번 놓고 3번. 일단 주력마건을 오늘 하겠고요. 2번마 하이스타, 5번마 클레이 장군, 8번마 컴플리트 하이. 이런 나필들은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다 배당들이 의외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우리 비치 형이 엄청나게 팔아줄 것 같아서 현장에 가도 티타니아는 쌍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쌍승식, 단성식도 배당이 은근히 나와줄 것 같은데 뭐 제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티타니아의 주행 습성이라든가 경주의 편성을 보면 이경주 편성은 껌처럼 와야 될 것 같은데 안발 편성에 뭐 티타니아 놓고 하겠습니다. 9번 놓고 3번 참 좋아. 지난번에 53kg 받았던 마필 체중 불고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적정 체중이에요. 여기 9번 놓고 3번 맞고 공략을 해보시고 9번 놓고 2번 5번 8번 좀 기복형이죠. 이런 마필들은 관심 갖겠습니다. 자, 설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내 6등급 3세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11마리 마필들이 장홍을 결론입니다.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요. 그래서 좀 의외로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충막감은 3번만 로드킹입니다. 자, 이 마필 2월 5일날 데뷔전 때 주행검사를 원체 잘 받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몰이를 했지만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그래서 3차로 마무리를 했고 지난 3월 19일 경주에서는 뭐 저배당이긴 했지만 탄력 자체가 좀 달라진 모습. 워낙에 좋은 마필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마필이에요. 주행 자세 상당히 매끄럽고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발주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발주도 매끄러워져서 부담량 57kg이긴 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뭐 있습니까? 이거 동틀 때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편성 때문에 온 거고 지금 마이티만 보도 매번 그렇게 뛰는 마필 뭐 말이 별로 없어요. 3번 로드킹은 쌍대가리로 못 오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3번 로드킹은 그냥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차권에서 뭐 6번 동틀 때 7번 마이티만 뭐 8번 업템포인데 일단 내용적으로 괜찮은 마필은 7번만 마이티만 뭐 동틀 때입니다. 이 동틀 때는 예전에 명마였었죠. 동틀 때가 1등급에 올라가서 뛰었던 마필인데 뭐 동틀 때처럼 엄청난 걸음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데뷔전에서도 매번 선행을 가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다이아탑이 1마신을 이겼는데
이게 주행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마필이 뭐라 그럴까. 지랄 연병한다 그래야 되나? 매끄럽지가 못해요. 발주도 좀 느리고. 그래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주가 1200을 도전하는 것 같고 얼마나 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뛰는 걸 보면 좀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이. 7번 마이티만보도 지난번에 개편성이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탄력이었었고요. 이제는 좀 걸음을 보여주기 시작한 마필이니까 저는 가장 좀 동틀대가 늦추입만 해준다면은 7번한테도 기회가 올 겁니다. 8번 업템포 주행감사 모습이 썩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밀고 합격이다 보니까 조금 의지는 그런데 조교를 해본 김동수 기수는 마필이 신마치고는 싹수가 있어서 좀 기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락구가 되는 마필인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문제는 다른 마필들을 다 떠나서 3 에클러드림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에 인기도 끌었지만은 입상을 한 것에 비해서는 마필이 너무 못 뛴 거예요. 걸음이 너무 안 나오는 모습에서 쥐어짜고 다른 마필들이 못 뛰니까 이게 들어온 건데 그러고 나서는 여지없이 지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2월 4일 경주에서는 개바다 꼴찌하고 4월 2일 경주에서는 개편성에서 올라오다 말고 착차는 많지 않았었지만 그래서 이 마필이 진정 능력이 없는 것인가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실전 경주력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교 때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때 분명히 변화를 보였었고 또 이철경 기수 마이너스 3kg의 감량이 있는데 이 마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들이대볼 것 같아요. 마필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가장 변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3번 놓고 4마리 다 공략하자니까는 좀 찝찝하고 쌍이면 모르겠습니다. 3번 로드킹이 쌍으로 와주면 배당이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마번을 좀 압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을 놓고 6번, 7번 쪽에 주력바꿔는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3번을 놓고 4번과 8번 이 두 마리 앞필까지 3복도 있고 보현승도 있고 배당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아, 내용이. 내 방송은 다 솔직히 공개하는 방송이잖아요. 실명까지 다 공개하고. 말 못해갖고, 욕먹을까봐, 그런 게 어딨어.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가 천마탕, 그냥 어dun곡 경주고요. 10마리 앞에 출전을 했습니다. 승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승부를 안 했어. 4경주 넘겼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사실. 일단 이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마필은 이 3마 킹 메신저입니다. 예전에 조인건 기수가 기승했을 때 우승 한번 하고 내일이 이제 땅만 파고 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henry한테 깨지더라고요. 정한 킹덤은 또 선행도 못 나갔는데 이 마필을 못 잡고. 근데 여기 경주에 사연이 있습니다. 편성은 상당히 약했고 경주의 전개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결선 전방 사이에서 좀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추진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추진을 했다면 이 정도 성적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또 편성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선행을 나설 마필도 능력이 없고 그래서 킹 메신저가 변화가 온 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제가 쌍은 모르겠습니다. 단승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여서 충무학강을 놓고 싶은 마필이고요. 1번만 henry는 재수죠, 재수.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온 거지 능력으로 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다시 전개가 그렇게 잘 풀려주고 안쪽을 파고든다면은 이변은 나올 수 있지만 믿고 때리기에는 능력이 큰 마필이 아니니까 과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최성원 다른 마필은 이번만 너무 감동해야 합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선행을 추구하려다가 선행을 실패하고 졸전인데 이 1200m를 연속적으로 뛰면서 그렇게 여러 개 많았다? 여러 개 있었다라는 평가는 못 받고 있지만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1000m입니다. 또 게이트도 또 안쪽 조건이 2번 게이트. 어찌됐든 간에 페로비치 기수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실패할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따라갈 수 있는 경주의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다 몰려 있으니까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경주거리도 줄였고 3번 수아라 천왕은 지난번에 3월 18일 경주 저희가 맞춰 먹었지만 지난번 경주 때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1000m 타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지 1300 나왔으면 솔직히 안 될 것 같았어요. 6번의 섀도우 머니도 지난번에 3작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반마신밖에 안 줬습니다. 편성은 개였었고 간혹가다 이렇게 뛰죠 애가. 또라이처럼 뛰는 마필이라서
원체 기복이 심합니다. 이거는 뭐 마피 자체가 그런 마피다 보니까 능력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그날 재수가 잘 풀리면 뛰고 또 못 풀리면 안 뛰고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마피이고. 지금 뭐 속고태자는 지난번에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은 편성이 약체스미였었고요. 선행 복가고 뛴 것은 인정할 만한데 과연 이 마피 능력만 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들어요. 선행 가는 게 좋죠, 사실. 발주가 좀 나은 마피이고. 근데 정말 리드업이 외곽에서 또 우리 아나가 한번 먹었으니까 또 먹겠다고 더 들이댈 수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항상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큰 믿음은 잘 안 가고요. 정말 리드업이 지난번에 깜짝 우승을 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신지가 타도 안 되고 베일리가 타도 안 되고 선행 나가도 걸어갔단 말이 왜 아나가 타니까 이렇게 버틸까? 재수라고 봅니다. 재수. 능력은 없는 마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이 뛰는 것도 그렇고 항상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일 때 보면 조금만 압박을 받으면 마필이 안 뜁니다. 지난번에 너무나도 편한 선행 전기였었고요. 압박할 마필이 많죠. 이번 뭐 넌감동이야 뭐 여의킹 칠모 속고태 다 빠른데 뭐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을지도 솔직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싸우고 선행을 가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상경주는 약간은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사마 킹 메신저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2번마 넌감동이야 4번 놓고 2번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생또라이 같은 1번마 해누리 6번마 섀도우 머니 이런 마피들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4번이면 한 방을 사고 그냥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마가 좀 확실하고 이 우열이 좀 드러난 경주는 막걸 한번 사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애매한 마피들이 많아요. 어차피 현장에 가면은 뭐 이모가 넌감동이야가 중심에 세워놓고 팔리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넌감동이야도 솔직히 경주력 자체가 매번 좋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과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무리하지 않는 배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11마리 마피들. 한대가는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건 조금 무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승부를 해서 놓쳤던 마필, 승부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똑같이 출전을 합니다. 뭐 한대관의 승부 경주를 들으셨던 분들은 뭐 기억도 하고 계시겠지만 전 그 마필이 왜 못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제발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한 승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조교를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었는데 기수가 조금 적합치하지가 않은 느낌이라서 걱정이긴 한데 뭐 정성을 들었으니까 더 뛰어주겠지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필이 있어요. 또 이번 경주보다는 직전 경주 때 컨디션이 살아났다고 아주 개거품을 불었던 기수가 그런 마필도 있는데 성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마필들은요. 그날 경주에서는 졸전이지만 그 다음 경주에서 잠재되어 있던 조교를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용적인 면은 그래요. 자, 내용적인 면은 그런데 실상 분석을 해보면 과연 그게 어떻게 통할까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된 경주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대건 첫 단추 잘 풀어야지만 뒤에 경주도 좀 더 쉽게 풀리는 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일날 개같은 성적을 기록을 했지만 이번 주만큼은 제가 2배, 5배, 10배 이상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잡아내고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내의 4등급 경주. 7마리 출전. 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1번 잠룡. 1번 놓고 하려고요, 그냥. 네.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놓고 하려고요. 이번 보라조는 지난번에 레이스가 상당히 잘 풀렸고, 뭐, 마필 자체들의 재원들이, 뉴월드, 뭐, 꿈케라, 뭐, 인기권의 마필들이 워낙에 기복을 보이니까 잘 뛴 것 같은데, 하긴 최근 경주 걸으면 나쁘지 않아요. 무시할 수 없겠고. 다음 마리는 매번 지금 지구력 현상,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또 왼다리처럼 뭐 출전 취소했는데 조개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데 1200m까지는 통할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겠고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 되지도 않습니다. 6번 플라이윙은 강급되고 1200m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근데
57kg 중량이다 보니까 무서운 것에 비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래서 1번만 잠룡을 놓고 2번이냐 3번이냐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 제가 쥐어짜고 본다면 6번 플라이빈과 7번 플라이 스테이커인데 종합필 중에 한 마리가 배당에 나온다면 한 마리 정도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놓고 하겠습니다. 1번만 잠룡 놓고 오경주, 2번만 보라존이냐, 3번 다음 마리의 선행 버티기냐, 이것만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이 13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9마리 마필이 출전했어요. 자, 부담 중량의 과중한 5마리 라운드 매치 57kg입니다. 플러스 5kg 늘어났죠. 핸질에 이빠이 줬는데 가서 뒤지란 얘기죠. 지난번에 소캐스트와의 경주에서 여러 개 없었는데, 근데 편성은 개 허접입니다. 지난번 소캐스트가 뛰었던 경주의 편성과 별반 다를 건 없는 경주고 56kg의 중량까지도 소화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감은 사실 안 가요. 라운드 매직이 계속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좀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용을 보고, 근데 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가. 그래서 오늘 라운드 매직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배당판에 제끼리 맞고는 8년 3번 골든 스타일스 옥상 5등급에서 이번에 혼합 4등급 승급을 해서 출전을 하는데, 제가 이 마필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모래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이 모래를 맞으면 마필 뒤로 너무 쳐져갖고 막판에 추입력으로 날라오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골든 스타일스가 추입으로 입상권에 진입을 한 경우는 딱 한 경주밖에 없습니다. 외곽에서 혼자 날라와서 입상을 한 건데, 나머지 경주는 보면 어떻게 됐는지 선행을 갑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갔고요. 2월 5일 경주에 선행을 갔습니다. 모래를 안 맞죠. 그러니까 골든 스타일스가 발주가 나쁘지 않은 앞이다 보니까 조금 이 아리까리하고 선행에 대해서 선행을 가려고 했던 마필들이 실패를 하면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예요. 골든 스타일스라는 마필이 똥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외곽에서 날라오는 걸음도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판의 인기 마필이죠. 자, 오늘 라운드 매직의 입장에서는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선행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마필이. 발주기 사도 그렇고. 골든 스타일스는요, 때려주고도 선행을 못 나갑니다. 오늘 라운드 매직 선행을 나가버리면 외곽에서 뭐 감고 들어오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때문에 안쪽에 처박히게 될 경우의 수를 보면 골든 스타일스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쓰레기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걸음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3번 마권은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권은 아니고요. 일단 5번, 3번은 좀 풀어뜨리고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5번 라운드 매직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 없습니다. 6번 태양의 후예. 이 마필도 지난번 1번 게이트 2점에서 기습적으로 때려먹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박재호 조교사님하고 또 김정준 기자가 화낼라. 마필이 좋아졌으니까 앞에 갖다 붙여놓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목차로 깨졌어요. 근데 삼성불패나 화강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경주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었고요. 물론 인코스 최적 전개였다는 이점도 있긴 했지만 전 전력의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골든 스타일스가 안쪽에 쳐 박아놓고 5번이 나가고 3번이 붙었는데 6번이 그 외곽에서 감아버리면 3번 골든 스타일스는 공간이 없죠. 당연히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태양의 후에는 당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골든 세븐은 그냥 잊으시면 돼요. 이건 뭐 능력도 없는 마필이니까 잊으면 될 것 같고. 8번 최고 잘 나가가 워낙에 또라이같이 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올라갔다 말았다 하니까는 저도 과신할 수는 없지만 편성은 될 것 같고요. 뭐 트리커도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한번 늘어보고 싶은데 안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정말 이게 게이트 빨이 번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게이트나 2번 게이트에서 한번 최적 전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마피아 걸음은 좀 나아지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임봉준 조교사가. 근데 뭐 그 얘기까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요, 오늘 라운드 매직을 놓고 3번 골든 스타일스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고, 야, 이거 한 방 아니야? 뭐 2배밖에 안 나오는데, 자, 대건이 새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필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한 방 막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번 골든 스타일스, 그냥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내주고, 5번을 놓고, 6번 태양의 후레든가, 8번 최고 달라가, 5번 트리커. 특히나 5번, 6번 막건은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번, 6번, 요거 하나의 막건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끼리 한번 부러뜨리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 승부하려고 그랬어. 5번, 3번은 무조건 안 되니까. 근데 배당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어쨌든 가세요. 자, 7경주입니다. 이거는 승부해야죠. 한대건의 초특급 더버가면서 먼저 경주 1400m 오늘 4등급 경주고요. 경주월이 1000m 3세 미승리마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별점은 잘 출발합니다. 베르버마 엑셀런트 키는 데뷔전에서 나름대로는 성적을 보였지만 비었다는 전력으로 걸음이 썩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점의 1번 게이트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선수 만났기 때문에 베르버마 내가 그런 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주행 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을 진행합니다. 발전수까지 맞춰 나왔는데 주마필 이번 경기에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9번 1번 안쪽 몰든 말들을 제치고 동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 1번, 3번. 9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해요. 눈에 보이죠? 경주 자체가. 제가 직접 만나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3번 볼트 사인드. 2번만 빅트리오, 3번 슈퍼브로드, 4번만 볼트 사인, 5번 벨라로라, 2번 희망포인트, 7번 평촌라이언, 8번만 초원볼트. 2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의 마피들이 각축전을 벌릴 겁니다. 저는 2번만 빅트리오를 인정합니다. 더버가 메인 승부처의 충막강으로도 공략을 마피는 바로 2번만 빅트리오입니다. 자, 2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과연 주력마권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가 이건 포인트지 2번은 그냥 왔는데 다른 마피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도 썩 좋지 않은 마피도 있고 썩 좋은 마피도 있고 그리고 이 마필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해봤을 때 능력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빅트리오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올라왔어도 경과점 하셨다는 분들은 야 네가 말하는 이번 빅트리오는 나도 축구 놓고 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더버가 메인 승부처를 공략을 하면서 후차권에 어떤 나필의 힘을 실을지를 궁금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번 놓고 피아노 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6마리 나필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자, 한대건 돈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축생을 놓고 도박 생각하고 있고요. 한방 주력 때리고 한방 방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로만 한번 꽂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한대건이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하는 경우입니다. 믿고 오십시오. 한대건 반드시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는 1700m 공략에서 5등급 경주고요. 총 9마리 앞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축 놓고 싶지 않은 마필들 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마필도 충막감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믿음감이 떨어지는 마필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드림시티가 개중에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편성의 양체팀에서 발주는 좀 나아져서 붙여 나오지만 끝걸음이 완벽한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번 경주 편성이나 이번 경주 편성이나 도찐개찐이고 이 드림시티가 휴양을 갔다 와서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발주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안 되죠. 그래서 이역기수도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발주가 안 되니까 계속 늦추입을 하는 거예요. 정작 발주가 좋았더니 직선에서는 또 걸음이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드림시티를 놓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또 발주도 나아졌대요. 이역기수 만나보니까 나쁘지 않대요. 걸음도 나아진 것 같고 근데 요런 나필이 꼭 대형사고를 칩니다. 발주 개나 빨아갖고 또 올라와서 사람들 병신 만드는데 저는 5번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마필들이 좀 인정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 일본 천지공사는 데뷔할 당시부터 14전을 치르면서 우승 한 번, 입상 한 번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는 걸로 입증을 했고요. 똑같이 뛰죠. 그러니까 김혜성 기수도 그렇고, 임기용 기수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기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300을 뛰든 1700을 뛰든 항상 그 자리에서 힘을 쓰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베스트로 안 나오는 거예요. 송재철 기수가 걸음을 이끌어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또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천지공사가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한번 충막감을 놓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3번 조계산은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석이 형은 편성을 정말 잘 고릅니다.
선석 조교사. 그래서 뭐 조교사는 선입권에 가담이 되고 결정력 없어갖고 매번 제가 능력 없다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마필인데 그냥 못 버려요. 이 마필을. 정말 짜증나는 마필입니다. 7번 스트롱샤이는 매번 열심히 타는 마필이고요. 보면 빅스카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안 될 것 없는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오마 드림시티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 그리고 경주의 조건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개는 빨할 수 있는 소리가 있으니까 1번 천지공사 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1번을 놓고 3번, 5번, 7번, 9번 이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이게 개똥말들 경주기 때문에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번만 천지공사가 깨져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능력만 없는 경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놓고 3번, 5번, 7번, 9번 뭐 현장에 가면은 제가 주력 막건을 선정을 하겠지만 이 경주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8마리 아피드 추천했고요. 다들 거기서 거기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8마리밖에 출전하냐고 정도가 1,400이다 보니까 매번 끝번 신청에 개느발하고 직선에서 한 발 보이는 팔만 건빛강자가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리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 등급에서 아주 바닥이란 바닥은 다 기고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저 역시 팔만 건빛강자는 뭐 능력으로 대가리 왔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편성은 정말 잘 만났습니다. 잘 골라낸 거죠. 또 늦바할 겁니다. 또 바닥에 누워 있을 겁니다. 하지만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건빛강자는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그리핀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선행 간다고 팔리는 건지 어쩐 건지 선행은 가겠죠. 또 버틸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보여준 게 없으니까 따라가도 안 되고 선행가도 걸어가고 3번 마상규제는 지난번에 3월 11일 경주 때의 모습은 선유권에 전개가 됐었는데 정작 4월 8일 1400m에서는 선유권에 전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복이 원하는 시험 마필이고 안 될 건 없는 편성이긴 하지만 이게 큰 믿음은 안 가고 자 5번 동해창가가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저는 3번 그리핀이 선행을 실패한다는 쪽에 솔직히 제 손모가지를 걸게 안 되겠죠? 예. 이러다 또 씨발 그리핀 선행 나가버리면 내 손모가지 잘리게? 어쨌든 농담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해창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선행 가면 의외로 도는 마필이에요. 항상 그렇게 꾸역꾸역 뛰어왔고요. 1400의 메타가 동해창가한테는 썩 안 좋죠, 사실. 중장거리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편성을 보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없어서 건피강자를 제외하고 해볼만 하고요. 그 오픈뱅크는 1200도 겨우 꾸역꾸역 버티는 마필인데 1400 나오는 순간에 아웃이고 7번 라오나모스 매번 끝번 신청하고 있고 이전에 경주 능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뛰겠죠. 근데 이시영 조교사하고 얘기를 하면 얘는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눈 오는 날이었었나요? 조성권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말이 이제 발주기 안에서 쓰러졌죠. 발주기 안에서 낑겨갖고 막 쓰러져갖고 막 지랄 연병하는 거를 또 이게 그날 당시에 인기 1위였는데 또 발주요원들이 또 말 꺼냈다가 괜찮다고 그냥 우겨 넣었어요. 말이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우겨 넣었고 이제 나왔는데 발주가 이상해지면서 꼴찌했죠. 그리고 경주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발주요원 그 수의사가, 발주요원들하고 수의사가 안 좋은 말을 억지로 쳐넣고 지금 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욕을 얼마나 쳐먹어야지 이런 일들이 안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시영 조교사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억울했었죠. 야, 말이 다쳤는데, 안 좋은데, 우격 따진 뭐 집어넣고 뛰면 많이 뛰냐. 그리고 나서 맛이 갑니다, 얘가. 계속 맛이 가갖고 뭐, 꼴찌하고 말이 안 나가고, 결국은 놀리죠, 조교사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꼴찌했는데, 이거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능력마가 없는 경주의 편성을 만났고, 라오나모스라는 마필이 띄워준 경주력을 보면, 지난번에 어쩜 그렇게 무뎌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서 그 정도의 걸음은 아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은 뭐, 6번 보면 동해창가가 나가고, 뭐, 3번 붙고, 뭐, 6번 붙어요. 4번도 붙겠죠. 근데,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지구력 보장이 안 돼 있는 마필들이에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8번만 건빛강자를 놓고요. 7번 라오나모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5번 동해창가, 4번 마산규제, 뭐 이런 마피들은 현장에서 한번 방어는 막건으로. 8번이 깨져도 뭐 할 말은 없는데, 말이 너무 없다. 솔직히 말해서. 8번 놓고, 4번, 5번, 7번. 이 세 마피 안에서 한 대거는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 대건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한 것에 비해서 약간의 우열은 드러났죠. 충격감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승부경주를 다 오픈하지? 그냥 AS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일요일날 성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AS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감 공개하겠습니다. 엄마 신바. 요거 대가리 놓고 하겠습니다. 매번 늦추입이죠. 매번 올라오는 거는 자체가 좀 짜증난다 할 정도로 늦추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페르비치 기수가 처음으로 한번 기승을 해본 거예요.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었고 잡아내지 못했지만 부담량은 1.5kg 늘어났는데, 자, 페르비치 기수는 마필의 힘 조절을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또 인코스에서 선입권의 전개로서 마필을 체의 페이스를 안 배려하다가 한 발을 절습주는 기수인데, 이게 그 다음 경주에서도 선입권의 전개, 중위권의 전개를 하고 코너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텐데 여지없죠. 끝걸음은 날카로웠지만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계속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죠. 그렇게 타야 됩니다. 이 마피는 그냥 바깥쪽에서 지 편한 대로 갈 수 있게 내비두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페르비치 기수가 충분히 그것을 감가상각해서 이번에는 잘 보십시오. 이 마피는 외곽에서 분명히 취입을 할 겁니다. 안쪽보다는 외곽이 훨씬 더 마피예요. 신바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한대건의 승부처인데요. 후차권에 있는 마피들이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서 과연 이걸 잡아낼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팔리지? 7번 슈퍼코만도 뭐 레디칸이 팔리는데 이 마피들이 팔리는데 될까? 뭐 이런 의심들? 그럼 과연 이걸 역용할 마피는 뭘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대건의 결론이 좀 합리적인 의심에서 나오는 결론이니까 이번 경주 10경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대건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이어지는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한 1400m의 1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에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 이런 마피들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기복을 보이기도 하고 고만고만한 마피들의 경주력이라고 보고, 이러한 경주 편성에서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칠 만한 마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에 조금 못 뛰었다고 아주 개무시를 당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 그 개무시를 당하는 마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지난번 경고 때 놀라운 걸음의 상승세, 전력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필보다는 현 등급에서 그래도 강단 있게 자신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마필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경주니까 의외로 11경주가 마지막 경주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들이 팔릴 것 같아요. 뭐 미래용 같은 것도 좀 팔릴 거고. 미래용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마필들만 걷어내면 이게 참 먹을 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꽃게를 먹으면 그 먹을 거 없는데 그 뼈 발라갖고 그 안에 막 파고들면은 다리 통통한 거에서 쑥 살 한번 나올 때 기분 되게 째지잖아요. 비슷해요. 왕건이 한번 건져드리겠습니다. 코딱지 팔 때 왕건이 나오면 기분 좋은 것처럼 좀 비유가 이상했나? 네. 한대건 왕건이를 알고 있습니다. 자, 왕건이 하나 잡아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 경마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많이 지쳤죠? 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12시로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고생했네요. 토요일 경마 녹화 다 마쳤고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4, 7, 11, 4개의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더 많은 승부처는 몇 경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음성정보, 문자정보, 무통장 입금하시고 가시는 거. 요즘 제 문자 괜찮아요. 예, 저 기수들의 뭐 내용이라든가 조교사들의 내용들을 제가 문자에 많은 거는 못 넣으니까 넣어주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번호만 나열하던 이제 문자가 아니니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괜찮다는 거야. 많이들 신청하세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